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경찰 조직관리, 제3절 경찰 조직관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이제 조직 이론의 주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제일 먼저 뷰로크래시라고 그러죠. 관료제 이론은 막스 베버,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1864년부터 해가지고 1920년까지 그죠. 사회 및 경제 조직 이론 그죠.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저술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막스 베버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 그리고 앙리 페이올 이런 이제 세 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경영자, 예를 들면 관리자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이제 이른바 노동자 이렇게 조직원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세 명은 관점이 어디냐면 관리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장이 어떻게 조직을 잘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데 관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독일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조직 이론이 사실은 경영 이론에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경영 이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주 이론적이고 정치한 어떤 이제 사고, 즉 관념의 체계를 중시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과학적 관리 이론, 그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표적이 되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관념적인 이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조직의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이걸 중시합니다. 즉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앙리 페이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관리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경영 관리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앙리 페이올도 쉽게 말하면 경영주, 즉 사장에 대한 관심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주의 이론은 막스 베버, 그죠? 과학적 관리론 프레드릭 테일러, 그죠? 그 과학적 관리법의 아버지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그죠? 이런 책을 저술하게 되고, 또 앙리 페이올,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경영 관리론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및 일반 관리, 그죠? 그래서 Administration, Industrial, 뭐 of General,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주장한 이제 뷰로크래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관료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주장한 이 관료제 전체 조직에 대한 관심이다. 그죠? 인간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경직성이 있다. 그죠? 왜냐? 사장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즉 관리자, 우리로 말하면 고위 관리자들이 어떻게 부하 직원을 잘 다스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고 좀 경직적이다, 그죠?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의 핵심은 군대라 보시면 됩니다. 군대처럼 상하를 구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장교, 부사관, 사병, 그죠? 병, 이렇게 딱 수직적으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법규한 행정을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서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를 통해 가지고 명령이 하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을 전담하는 전문 관료가 존재를 해야 된다. 즉 공무원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군대식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즉 명령 통일, 그죠? 이런 것을 통해 위하여서 군대식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공무원과 즉 국가와 정부와 공무원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했을 때 계약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슨슨 같은 학자는 이제 우리 경찰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그죠? 이런 기능을 도대체 무슨 기능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통합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조직 이론인데, 이 조직 이론은 시작이 아담 스미스의 분업과 전문화 강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비주벌 핸즈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그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히든 핸즈라고도 하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진다. 이 국부론을 1776년에 저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아버지다라고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조직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분업,
그죠? 이 분업은 전문하고 같은 말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현대 경영 이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대량 생산 체제인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 뿌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 스미스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왜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했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 간의 수공업에서 그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막 발전합니다. 즉 대량 생산이 막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경영 성과가 나올 것이냐, 즉 생산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예를 들면 도축장을 간 겁니다. 도축장에 가보니까 소가 있는데 그 소를 갖다가 한 400kg, 뭐 500kg 나가죠. 그 거대한 소를 한 명이 정을 딱 가운데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마에 대고 빡 칩니다. 그러면 그 소가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잘못해버리면 그 한 400kg, 500kg 되는 소가 날뛰입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총을 쏴서도 죽지 않고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는 소를 갖다 죽이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소가 죽고 나면 이제 가죽을 벗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는 이제 발골이라 그랬죠. 이제 뼈하고 살하고 분리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게 왜냐, 한 명이 계속 한 가지 일을 일단 일을 나누었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나타났더라. 이게.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는 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농땡이 치고 뭐 커피 먹으러 가는데 한 30분 안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비어있는 시간을 이제 태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잘 관리하자. 이것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야, 그렇게 시간도 잘하고 해도 그 일한 종업원이 그 일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부에서 종업원끼리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은 주로 산업심리학자들이 많이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날 경영 이론 전부 다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부 다,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5%가 달성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산업 생산성은 2% 일어나야 되고, 소비자 뭐 활동 지수는 또 3%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량화되고 수치로 얘기합니다. 그죠? 심지어 날씨 같은 경우도 비올 확률이 뭐 7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날 경영 이론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계량화되고 수치화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적 관리 이론인데 미국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실천과 실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프레데릭 테일러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주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 자본가에게는 높은 이윤,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으로 태업을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변호사고 해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날 뭐 그 여러 가지 철강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는 뭐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가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좀 일을 갖다가 좀 하게 만들까, 즉 타이트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일러는 경영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장의 입장에서 종업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뭐 띵가띵가하고 노는 걸 못 보겠다, 뭐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는 보니까 체계적인 태업, 시스테매틱 슬로우 다운이 있고 자연적 태업, 내추럴 슬로우 다운으로 구별을 합니다. 태업은 일 안 하고 노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태업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체계적인 태업, 즉 시스테매틱 슬로우 다운 같은 경우는 내가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분명히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기가 이제 철강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러는 숙련된 노동자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과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과업은 태스크인데, 그래서 작업자, 경영자, 전체 조직 중에서 이제 실제로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타이트하게 일을 잘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때 텔러는 과업 관리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데, 하루의 공정한 과업량, 두 번째 공급 및 작업 환경의 표준화, 세 번째 과업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지급, 또 과업 실패에 대한 손실, 그때는 낮은 보수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봐도 아주 그 체계적인 그런 원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 이론을 도입을 했더니 띵가띵가한 시간이, 즉 태업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급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늘 공장이 있다. 그죠? 그럼 그 바늘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건데, 자, 바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사가 있겠죠. 그럼 철사를 자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바늘 크기만 길이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늘 끝이 뾰족해야 되겠죠. 끝을 뾰족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은 귀가 있어야지 되겠죠. 실을 꿰야 되니까 그 귀를 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명이 그걸 혼자서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0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오면 철사 자르고 뾰족하게 갈고 바늘 귀를 뚫고 이걸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한 명이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있으면 30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일을 한번 나눠 본 거죠.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나눠 가지고 한 명은 계속 철사만 자르고 길이를, 자, 한 명은 계속 뾰족하게 갈기만 하고, 한 명은 계속 바늘 귀만 뚫고,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했더니 전부 다 이제 전문가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아도 길이만큼 자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늘 길을 보지 않아도 귀를 뚫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일을 나누었더니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테일러가 오면은, 근데 일을 나누는 건 참 좋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즉 농땡이 치는 시간이 있더라. 커피 먹으러 가고 뭐 30분 동안 안 나타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나누었더니 한 명당 100개씩 생산하던 바늘 생산량이 3명이서 300개밖에 안 됐는데, 일을 나누었더니 전문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1000개까지 올라간 겁니다. 쫙 올라갔죠. 거기다가 이제 돈돈이 쭉 됩니다. 이게 생산성이 답부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프레드릭 텔러가 과학적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급도 주고, 그죠? 우리 인센티브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갖다 또 출퇴근 카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또 한 2000개로 또 생산성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 방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다. 그죠? 인간을 갖다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 바탕을 두고 있는 제반 이론을 우리는 X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X 이론이고, 만약에 순찰로 한다면 정선 순찰이냐 아니면 자율 순찰이냐, 정선 순찰은 시킨 대로 하는 순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순찰로 한다면 정해진 순찰 노선을 따르는 정선 순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 방법을 잘 활용한 이제 회사 사장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헨리 포드다. 그죠?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